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은 한전 KPS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고 김용균 청년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문제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계약이 20년간 많게는 15번이나 바뀌고 있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수년간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늘 1년짜리 신입사원이고 근속 연수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들이 한전 KPS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며 그마저도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 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어디에 소속된 근로자인지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가 아닌 원청으로부터의 작업 지시, 업무 관련 교육, 주요 시설 장비도 모두 원청사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늬만 도급일 뿐 실제는 불법 파견임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파견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KPS 비정규직 발전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급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님, 해우법률사무소 김하나 변호사님, 공공운수노조 KPS 비정규직 발전노조 태안지회 정철희 지회장님과 김영은 부지회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강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소개와 정규직화 필요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입니다. 먼저 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와 불안전한 노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조차도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우리 사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같은 젊은 노동자를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동 조건과 최소한의 임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경상정비의 노무비 직불제 시행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의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이 방만하다 이야기하고 공공기관이 더욱더 축소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저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KPS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 800억 이상의 흑자를 냅니다. 그중에 400억 이상을 주주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이전에 합의했던 노무비 직접 지불이 이행되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3분의 1밖에 못 미치는 월급 급여를 받아가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특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을 외주화 민영화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업무, 어려운 업무를 비정규직에 넘기고 그 비용을 줄여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남은 흑자를 주주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어려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은 민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운수 노조는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을 늘리고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기합의됐던 발전소에서 더 이상 노동자가 주거하지 않도록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노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배진교 의원님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5만 공공운수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모범을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우법률사무소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흔히 불법 파견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견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나가서 그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명령을 받으면서 일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얼핏 보기엔 그럴싸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비용입니다. 파견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파견 사업주, 그리고 실제 파견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를 사용사업주라 일컫는데, 사용사업주는 노무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이 파견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 가운데서 파견 사업주가 일부 수수료를 떼더라도 파견직을 사용하는 것이 정규직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계산이 설 때 보통 파견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이 모든 사업장과 모든 업종에서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근로자 처우는 매우 열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파견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 업종에만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라고 파견 대상 업종을 한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의 취지는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법 시행령에서 파견 대상 업종으로 정한 업종에만 파견하고 2년을 초과해서 사용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용역계약입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발전업도 파견 허용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형식은 파견이라고 일컫지 않지만 그 실질이 파견 근로자의 지위라면 파견법 적용을 받아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실질이 파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저희가 철저히 주장할 것이고, 핵심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였는지 등 여러 지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소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면, 첫째, KPS는 경상정비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업무 대부분을 용역계약 형태로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KPS 비정규직 발전노조 태안지회 노동자들은 KPS 정규직 사원들과 함께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KPS 정규직 직원보다 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경력이 더 많은 숙련공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계약서에 KPS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언급하며 근무 중인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를 명확히 계약 조건으로 내건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근로자 파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충실하게 소송에서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PS 협력업체로 일하고 있는 김영훈 부지회장입니다. 최근 저희는 해고될 위기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우리 노동자들은 많은 해고의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심화된 KPS 탄압에 우리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나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는 알고 있었겠지만 여태까지 협력업체로 일해왔던 모든 작업 형태와 지시에 불법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건 우리는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력 생산에 기여했던 동료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전 KPS가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경위를 찾아보게 된 건 그동안 KPS가 수십 년간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임금을 체불한 건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불법 파견과 관련된 사항도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정부 정책에 의해 정규직이 되어야 했을 우리는
정규직이 될 날만 기다리며 쪼개기 계약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계속되는 쪼개기 계약의 월급은 제로 베이스, 즉 입사 처음 월급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유도 모른 채 일방적인 통보로 월급 삭감까지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해고의 위기와 임금 체불과 삭감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소리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KPS의 잘못은 명확합니다. 쪼개기 계약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 근속연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년을 KPS의 직원과 같이 같은 현장에서 일해도 우리는 1년짜리 신입입니다. 전국에 있는 KPS의 협력업체가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PS는 각 사업소마다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협력업체지 사실상 용병처럼 굴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건 당연한 듯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약과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시키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초과 근무를 해도 임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정비 하도급과 다르게 우리 협력업체 하도급은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권한이 박탈된 채로 작업 배치와 변경, 속도, 시간 등 모든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권한을 KPS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의지대로 일할 수 없고 이에 겹쳐 우리의 의지대로 휴가나 병가 또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전이엔시라는 협력업체는 한전 KPS는 아전이엔시와 소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전이엔시가 아니라 한전 KPS가 우리를 지휘 감독하면서 발전기기 정비 업무에 우리의 노동력을 사용해왔습니다. 아전이엔시는 독자적으로 발전기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중간 수수료를 떼가는 불법 파견 업체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전 KPS 불법 파견에 따른 차별과 고용 불안을 참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인 한전 KPS는 불법 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즉시 우리를 직접 고용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해 있는 요구를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기업인 한전 KPS의 불법 파견을 용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서부발전의 직무 요기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한전 KPS의 불법 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서부발전은 실태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KPS 비정규직 발전노조 태안지회 지회장 정철희입니다. 성명서 한전 KPS는 불법 파견과 정비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라. 우리 KPS 비정규직 발전노조 태안지회 소속 24인의 노동자들은 한전 KPS의 불법 파견 실태를 폭로하고 한전 KPS의 책임을 묻고자 지난 2022년 6월 9일 서울지방법원 근로자 지휘 확인 및 불법 파견에 따른 차액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 해소를 제기하였다. 우리들은 한전 KPS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 20년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전기기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전력 생산에 기여해왔으나 이에 대한 한전 KPS의 응답은 불법 파견과 임금 차별이었다. 우리들은 20여 년에 걸쳐 1년 또는 2년 단위로 소속 협력업체가 무려 14차례나 변경되어 왔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대상은 한전 KPS가 아닌 형식상 끼워진 협력업체들 뿐이었고 우리들은 협력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늘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한 형식상 끼워진 협력업체의 담당자들은 현장 근무자들의 처해진 상황은 알려하지 않았고 불법 파견과 근무 형태와 임금 착취의 계약을 고발하여도 형식적인 서류상 자료만을 핑계로 우리들의 고통은 모른 척 일관해왔다. 그동안 우리들은 근로 중 한전 KPS 직원과 팀을 이루어 혼재 근무하며 한전 KPS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작업 도구의 대부분 또한 한전 KPS로부터 제공받아 왔다. 한전 KPS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채용, 해고 등 인사권에 개입하여 왔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작업 배치와 변경, 업무 속도, 업무 시간 등 모든 업무의 수행 방법에 대하여 관여 개입해 왔으며 노동자들의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휴가 병가를 보고받고 기록하며 통제 제한하여 왔다.
그럼에도 한정 KPS는 우리들이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지난 3년간의 공사통보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간 수행해 오던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실제 수행 업무와 달리 마치 우리들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법 파견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 한전 KPS는 공기업으로서 불법 파견의 증거를 없애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 파견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한전 KPS는 불법 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차별 등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6월 30일 KPS 비정규직 발전노조 대한지회 지회장 정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 김용균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만 이의 핵심이 되는 정규직화는 여전히 요원하고 변칙적으로 불법 파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도록 계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